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세종과 충북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입니다. 논란이 일자 최민호 시장은 분열이 아닌 윈윈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새해 첫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된 천안만의 색을 더해 강소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중국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에 나섭니다. 아산시가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이달부터 대상 부모에게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의 해묵은 현안 과제 중 하나죠. KTX 세종역 신설 이슈가 새해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세종역 신설을 고집하는 세종시를 비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종시는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남긴 글입니다. 세종시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해 충청권의 인구를 깎아먹어 충청 밉상이 돼가고 있다며 충청권의 단결을 세종시가 해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KTX 세종역을 문제 삼으며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세종시가 고집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종시 입장에선 발끈할 수 있는 발언인 만큼 이에 대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맞대응에 관심이 쏠렸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인과의 신년 교례회를 가진 최 시장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세종역은 분열의 계획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윈윈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세종역은 그거는 충청권 전체에 상생되는 계획이다 라는 저의 신념과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이해시켜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종역 신설을 위한 여건이 크게 변화됐다며 경제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와의 확전은 피하면서 추진 의지는 굽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편 세종시는 이달 중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올해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천안만의 색을 더해 강소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박상돈호. 올해를 민선 8기 시정의 원년이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가시화하는 첫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돈 시장이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시정 목표와 10대 추진 전략, 346개의 실천 과제 등 향후 4년간의 시정 운영 계획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고품격 문화도시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천안 K컬처 박람회를 필두로 서구 이동영 선생의 서훈 1등급 상향과 5점의 문화재 추가 지정 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처음 열리는 K컬처 박람회는 오는 2026년부터 지역 행사가 아닌 세계 박람회로 승격시켜 관람객 173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한류 문화 콘텐츠에 천안만의 특색을 입혀 새로운 모습의 박람회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2026년 K컬처 세계 박람회가 열릴 때까지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신한류 거점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기찬 경제도시입니다. 13개 산업단지를 조성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00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등 벤처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853만 평방미터 규모의 13개의 산업단지를 동시 조성함과 동시에 우수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투자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고용 창출 기업을 집중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박 시장은 이 밖에도 타 지자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성안 종축장 국가산단 지정과 국립치의학연구소 유치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 상반기 중에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파크골프장도 12곳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의 노인 인구는 43만 7천여 명으로 도민 5명 중 1명은 노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오는 17일 조치원읍을 시작으로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22개 읍면동을 같은 생활권별로 묶어 열게 됩니다. 참석 인원은 개최지 장소 제약에 따라 읍면동별 15명에서 20명을 사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오는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산시청사 의회동이 착공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준공돼 오는 11일 개청식을 갖습니다. 이곳은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을 비롯해 의장실과 의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의회동은 부족한 행정 사무 공간으로 인해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청식을 계기로 독립된 의회 기능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안시가 중국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여부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해외 입국자 모니터링 업무 재개와 사전 격리 장소 확인 후 즉각 격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격리시설 미확보 입국자를 대비해 동남, 서북구 각 한 곳에 임시 재택 격리시설도 확보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국회 규칙 제정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관련 규칙안을 마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건데요. 지역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한 지 이틀 만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에 화답했습니다. 5일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겁니다. 이 규칙안엔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사업 예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특히 국회의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명시한 점이 핵심입니다. 김 의장은 미래의 국회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소임을 다하는 일에 필요한 공간과 기능을 순차적으로 충실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에선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40만 세종 시민들의 염원이 국회 규칙 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며 환영했고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기대한다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해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로 했던 2027년 완공은 무리겠지만 2028년까지는 가능할 거란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규칙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신규 국가산단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후보 시절 성환 종축장을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전남 한평으로 이전하는 성안 종축장입니다.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어 수십 년 동안 천안 북부권 발전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종축장이 떠나는 부지는 무엇으로 채울까?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이곳을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달라며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성안 종축장의 국가산단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성한 목장이 있던 이 종축장 부지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뉴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종축장 개발은 천안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지역사회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셋째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 이러한 신이 내린 땅처럼 훌륭한 부지가 없습니다. 이 땅이야말로 반드시 국가산업단지로 선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국가산단 후보지는 모두 19곳. 충남에서는 예산과 홍성, 그리고 천안까지 3곳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명절 전후로 이 가운데 6곳에서 많게는 10곳을 선정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이달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나이에 따라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영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생후 0에서 11개월인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 원, 12에서 23개월인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만큼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올해 1월 기준으로 4만 4천 건 6억 3,600만 원의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해마다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나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시민에게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문적인 성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와 입금 교사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교육청 연구정보원에서는 도내 초중고 성교육 담당 교사 37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매년 30명 안팎의 전문 강사를 양성해 학교 성교육과 교직원 폭력 예방 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3일까지 천안 도시농부학교 7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텃밭 농사에 관심이 있고 체계적인 생태농업을 배우고 싶은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은 3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32회 진행되며 이론교육과 함께 1인당 3평의 텃밭에서 텃밭 만들기부터 재배, 농산물 수확까지 실습이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100명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도시농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아산 지역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아산시의 전체 사업체 수는 3만 4천여 곳으로 충남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아산 지역 사업체 수는 모두 3만 4,77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339곳이 늘어난 것으로 충남에서 두 번째로 사업체 수가 많았습니다. 사업체는 도소매업이 7,10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음식점업과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147곳이 늘어난 건설업이 업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운수업은 63곳이 줄면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체 종사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아산 지역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만 9천여 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5,100여 명 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 8,500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은 종사자 수가 늘어난 반면 운수업 종사자와 사업시설 지원업 등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배방읍으로 5,506개가 등록되면서 아산 전체의 17%를 차지했고 이어 둔포와 은봉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종사자 수는 탕정면이 3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방읍과 은봉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사업체 조사는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년마다 통계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설 연휴 기간 중 세종시에서는 22일 설 당일에만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외 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이나 설 다음 날인 23, 24일은 정상 수거합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설 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 하루 2차례씩 BRT 승강장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8일까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모집하는 제9기 참여단은 전국에서 2,000명을 모집하며 이 중 세종시 모집 인원은 19명입니다. 또 이 가운데 공개 모집은 11명, 시 추천은 8명입니다. 신청 자격은 세종시민으로 정책 현장 참여나 정책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민 등이며 신청은 온국민 소통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참여단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 정책과 시정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산시가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과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시는 우선 올해 1차분 28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뒤 협약을 통해 연간 336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3%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례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조기와 명태, 문어, 갈치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와 허위 기재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 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것으로 초등 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8차시 필수 과정으로 2학년과 6학년은 4차시 선택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지난 2015년 생존 수영 교육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6,5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재활병원에서 조리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5-7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 그린테크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66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삼팔 종합건재에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1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